여러분, 공짜라는 말만큼 달콤하면서도 무서운 말이 또 있을까요? 최근 정치권에서 터져 나온 생리대 보편 지원 담론을 보며 설렘보다 섬뜩한 위기감을 느끼셨다면 여러분의 경제적 직감은 아주 예리하게 작동하고 있는 겁니다. 모든 여성에게 생리대를 국가가 주자는 이 매혹적인 제안. 겉으로 보면 따뜻한 복지 같지만 그 이면에는 우리 경제의 근간을 흔들고 시장의 자생력을 마비시키는 거대한 부메랑이 숨겨져 있습니다. 공짜 점심은 없다는 경제학의 대원칙을 잊은 대가는 결국 우리 모두의 세금 고지서로 돌아오게 될 테니까요. 오늘 등잔 밑의 경제학에서는 이 감성적인 구호 뒤에 가려진 차가운 진실, 즉 국가가 시장에 과도하게 개입할 때 벌어지는 시장 왜곡과 국가 재정 파탄의 시나리오를 적나라하게 해부해 보겠습니다. 지금 이 이슈를 제대로 읽지 못한다면 여러분은 복지라는 이름의 늪에 빠져 서서히 침몰하는 대한민국 경제의 목격자가 될지도 모릅니다. 우선 이 문제를 냉정하게 바라봅시다. 많은 이들이 생리대 가격이 비싼 이유를 단순히 기업의 탐욕 때문이라고 비난하며 국가가 나서서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국가가 세금을 들여 생리대를 사서 배포하는 순간 시장의 가격 결정 메커니즘은 그날로 사망 선언을 하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기업들 입장에선 더 이상 품질을 높이거나 가격을 낮춰 소비자에게 선택받을 필요가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국가라는 거대하고 확실한 구매처가 생겼는데 굳이 힘든 혁신을 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결국 보편 지원은 생리대 시장의 독과점 구조를 깨기는커녕 오히려 대기업들이 세금이라는 마르지 않는 샘물에 빨대를 꽂고 안주하게 만드는 최악의 방패막이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경쟁이 사라진 시장에서 피해를 보는 건 결국 더 질 낮은 제품을 써야 하는 시민들과 그 비용을 대느라 허리가 휘는 납세자들 뿐입니다. 진짜 무서운 건 이 보편적 지원이라는 말이 가진 치명적인 독성입니다. 평등이라는 화려한 가면을 썼지만 사실은 가장 불평등한 예산 집행이거든요. 우리가 땀 흘려낸 세금은 결코 마르지 않는 샘물이 아닙니다. 한정된 국가 재원을 어디에 우선순위로 둘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이 국가의 핵심 역할인데 보편 지원은 이 효율적인 우선순위를 완전히 뭉개버립니다. 수천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이 막대한 예산을 왜 수백억 대 자산가의 가족에게까지 공짜로 지원해야 하는 걸까요? 강남 아파트에 거주하며 명품 가방을 드는 이들에게까지 세금으로 생리대를 쥐어주는 것이 과연 우리 사회가 지향해야 할 공정인지 묻고 싶습니다. 이들에게 갈 돈을 정말 생계가 막막한 극빈층이나 복지 사각지대에서 고통받는 취약계층에게 집중했다면 훨씬 더 두터운 생존의 안전망을 만들었을 겁니다. 모두에게 똑같이 나누어 주자는 이 매혹적인 구호는 결국 가장 절실한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가야 할 혜택을 묽게 희석해버리는 잔인한 행정 편의주의에 불과합니다. 부유층의 커피 한 잔 값도 안 되는 돈을 지원하기 위해 정작 생존의 벼랑 끝에 선 이들의 지원금을 깎아먹는 꼴이 되는 거죠. 더욱이 한번 시작된 보편 지원은 결코 멈출 수 없는 관성이 생깁니다. 한번 공짜에 익숙해진 표심을 거스르기란 정치인들에게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입니다. 결국 미래 세대가 짊어야 할 빚더미 위에 또 하나의 거대한 모럴 해저드, 즉 도덕적 해이의 성벽을 쌓는 셈입니다. 더 큰 문제는 이른바 복지 포퓰리즘이 만드는 연쇄적인 도미노 현상입니다. 생리대가 생존을 위한 필수제이기 때문에 국가가 무료로 줘야 한다면 그 다음에 올 것은 무엇일까요? 비누는요? 치약은요? 쌀이나 물은 생존에 더 직결되는데 이것들도 전부 국가가 무료로 배포해야 할까요? 이런 식으로 하나둘 시장의 영역을 세금으로 대체하기 시작하면 결국 대한민국은 모든 물건을 국가가 배급하던 과거에 실패한 경제체제로 회귀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시장에서 경쟁하며 품질을 높이고 가격을 낮추던 기업들은 사라지고 오직 정부의 입차례만 목을 매는 관치 경제의 망령이 되살아나는 겁니다. 실제로 정부가 시장의 거대한 구매자가 되어 물량을 독점적으로 사들이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초기에는 가격이 통제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공급자들은 국가라는 확실한 판로에 안주하게 됩니다. 소비자의 까다로운 입맛을 맞출 필요가 없으니 신제품 개발이나 혁신적인 기술 투자는 뒷전이 되고 생산 공정은 노후화됩니다. 결국 시간이 지나면 우리는 전 세계에서 가장 뒤처진 품질의 제품을 세금으로 비싸게 사서 쓰는 기막힌 상황을 마주하게 될 겁니다.
겉으로는 무상지원이라는 이름으로 생색을 내지만 속으로는 대한민국 제조 경쟁력의 허리를 싹둑 잘라버리는 꼴이죠. 더 무서운 건 이 모든 예산이 결국 우리 청년들의 미래를 담보로 빌려온 빚이라는 사실입니다. 국가 부채가 1,100조 원을 넘어서는 비상 상황에서 당장의 표심을 위해 미래 세대의 지갑을 털어 생색내기용 잔치를 벌이는 것이 과연 책임 있는 지도자의 모습인지 냉정하게 따져봐야 합니다. 공짜면 다 좋을까요? 우리가 여기서 놓치고 있는 건 바로 행정비용이라는 거대한 괴물의 존재입니다. 단순히 생리대 가격만 예산으로 잡으면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수천만 명에게 물건을 배송하고 보관하고 관리할 거대한 물류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만도 천문학적인 혈세가 추가로 투입됩니다.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는 상황이 발생하는 거죠. 차라리 그 행정 비용을 아껴서 정말 가난한 아이들에게 질 좋은 제품을 더 많이 쥐어주는 게 훨씬 효율적인 경제적 선택 아닐까요? 더욱이 정부의 대량 입찰 방식은 필연적으로 최저가 낙찰제로 흐르게 됩니다. 기업들은 단가를 맞추기 위해 가장 싼 원자재를 쓸 수밖에 없고 결국 우리 아이들의 몸에 닿는 제품의 질은 하향 평준화될 게 뻔합니다. 과거 군대 보급품이나 학교 급식에서 우리가 수없이 목격했던 그 품질 논란이 생리대 시장에서도 재현되는 겁니다. 선택권은 사라지고 오직 정부가 정해준 싸구려 제품만을 써야 하는 상황. 과연 이것을 진정한 복지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시장의 자율성을 무시하고 국가가 모든 것을 결정하겠다는 오만한 발상은 결국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질 낮은 환경으로 시민들을 밀어넣는 결과를 초래할 뿐입니다. 여러분, 냉정하게 따져봅시다. 모두에게 똑같이라는 말은 얼핏 들으면 정의로워 보이지만 사실 경제학적으로는 가장 무책임한 자원 낭비일 뿐입니다. 연봉 수억 원을 버는 부유층 집안의 자녀에게까지 우리가 피땀 흘려낸 세금을 들여 생리대를 사주는 게 과연 공정일까요? 그 예산을 정말 하루 한 끼가 걱정인 위기 가정의 긴급 의료비나 교육비로 집중 투입했다면 우리 사회의 안전망은 훨씬 더 단단해졌을 겁니다. 이게 바로 경제학에서 말하는 기회비용의 비극이에요. 달콤한 정치적 구호에 가려져 우리가 정말 챙겨야 할 더 가치 있는 기회들이 무참히 버려지고 있는 셈입니다. 무엇보다 우려스러운 건 이런 보편 지원이 한번 시작되면 결코 멈출 수 없는 중독과 같다는 점입니다. 공짜에 익숙해진 사회는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자생력을 잃고 모든 것을 국가의 배급망에 의존하는 의존성 함정에 빠지게 됩니다. 국가 부채가 이미 1,100조 원을 넘겨 우리 아이들이 갚아야 할 이자만 해도 상상을 초월하는데 당장 눈앞의 표심을 위해 미래 세대의 지갑을 털어 생색내기용 잔치를 벌이는 것이 과연 책임 있는 지도자의 모습인지 묻고 싶습니다. 시장의 활력을 파괴하고 국가가 모든 소비를 통제하려는 시도는 결국 대한민국 경제 전체를 서서히 마비시키는 독약이 될 뿐입니다. 이제 우리는 복지라는 이름에 설탕 발린 독배가 가져올 잔혹한 결말을 직시해야 할 때입니다. 결국 이 문제는 단순히 생리대 하나를 더 주느냐 마느냐의 차원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이 앞으로 어떤 경제 시스템을 선택할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이죠. 시장의 활력을 믿고 정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혜택을 집중하는 실용적인 복지를 택할 것인가? 아니면 평등이라는 달콤한 환상에 취해 국가 재정을 쏟아부으며 모두가 하향 평준화되는 배급의 시대로 갈 것인가의 갈림길입니다. 세상에 공짜 점심은 결코 없습니다. 누군가 공짜라고 유혹한다면 그건 결국 다른 누군가가 혹은 미래의 우리 아이들이 그 무거운 대가를 반드시 치러야 한다는 뜻입니다. 오늘 등잔 밑에 경제학에서 전해드린 이 차가운 진실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첫째, 보편적 지원은 시장의 혁신을 죽여 결국 우리 아이들이 질 낮은 제품을 쓰게 만듭니다. 둘째, 자산계계까지 세금을 뿌리는 행위는 정작 절박한 빈곤층의 안전망을 묽게 만드는 무책임한 처사입니다. 셋째, 당장의 표심을 위해 쌓아 올린 복지 포퓰리즘은 결국 국가 부채라는 거대한 재앙으로 돌아온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우리는 감성적인 정치 구호에서 한 걸음 물러나 우리가 땀 흘려낸 세금이 가장 효율적이고 정의롭게 쓰이고 있는지 냉정하게 감시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보편적 지원이라는 이름의 화려한 포장지 속 숨겨진 실체를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댓글로 자유롭게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예리한 비판이 우리 사회를 더 건강하게 만드는 밑거름이 됩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경제적 시야를 넓히는 데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 여러분의 지지가 더 깊고 날카로운 통찰을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등잔 밑에 경제학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